여러분, 위대한 일은 모두 시간이 걸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막 싹을 틔운 새싹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하지만 잠시 숨을 고르는 이 시간, 더 단단해지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 가끔은 제자리 같은 걸음 순간들이 좀 답답하고 지칠 때도 있겠지만 저희가 오늘도 성공의 열매를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크립토벨의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간밤 미증시 분위기 먼저 살펴보셔야겠죠. 최근에 하락세 여전히 남아있는 미증시인데요. 다우지수가 0.86%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도 0.16% 소폭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그동안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에 계속해서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0.38%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럼 시장을 이끌었던 크립토 이슈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헤드라인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리플이 최근에 한 달 만에 3,800원대를 다시 터치해줬죠. 리플 스테이블 코인의 일일 거래량이 1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트럼프 당선 취임식 이후에 SEC와의 소송이 긍정적으로 끝날 거란 전망에 또 한 번 탄력을 받아줬습니다. 네, 두 번째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 기업들의 재무제표에 비트코인을 추가하려는 움직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메타 주주 중 한 명이 제안서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추가하려는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인플레이션의 현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는 걸 또 근거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과연 빅테크 기업들 중 테슬라 다음으로 비트코인을 누가 먼저 차지를 해줄지 주목을 해주셔야겠죠. 네, 마지막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국 재무부 장관 지명자죠. 스콧 베센트가 비트코인 ETF에 최대 50만 달러, 하나로 1억 3,500만 원을 투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베센트는 재무부 장관으로서 앞으로 주요 경제 정책들을 감독하게 될 텐데요. 재무장관 이후에는 ETF를 매각할 예정이라고 하긴 하지만 비트코인 ETF에 대한 투자, 우리 시장에 대한 관심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죠. 그리고 향후 그의 정책 방향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이슈 모두 정리해봤습니다. 그날의 더 자세한 이슈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요. 현재 우측 하단에 저희 QR코드 스캔하시면 더 자세한 시장 상황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의 시장 분위기 히트맵 통해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최근에 요동치는 우리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상승하는 종목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요.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요. 비트코인은 0.55% 빠진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비트코인 90K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었죠. 하지만 다시 또 반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이더리움 최근 정말 격동의 한 주를 보이고 있습니다. 순 유출액 양이 일주일 동안 정말 많았었는데요. 이더리움도 24시간 기준으로 4.93%, 약 5%가량 밀린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리플만이 양전을 보이고 있죠. 주말 사이 정말 또 한 번 탄력을 받아냈던 리플, 현재는 0.05% 강보합권 움직임 가져가고 있네요. 네, 이렇게 오늘의 시장 분위기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최근 정말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고군분투하는 모습이죠.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게 바닥이겠지 싶다가도 우리의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뒤로한 채 좀 더 미끄러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야말로 시장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퍼즈님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요즘 시장이 화이팅 해야 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저랑 같이 화이팅 하시고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퍼즈님이야말로 좀 오늘은 피곤해 보이시는데 비트코인이 좀 더 빨리 올라와 줘야 해서 좀 피곤해 보이시는 건지 오늘 화이팅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전혀 그런 게 없는데 뭐 때문에 그런지 잘 모르겠네요. 네. 오늘 그럼 저희 지난주에 RSI 배우다가 좀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로 끝냈잖아요. RSI 연결해서 오늘 알려주실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RSI랑 다이버전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RSI랑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아주 빠르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RS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뭘까요? 각도죠. 맞아요. 네. 기울기. 그래서 여기 있는 기울기가 이제 0인 거는 RSI 값이 50. 그다음에 뭐 여기 기울기가 무한대인 거는 100. 마이너스 무한대인 거는 0 해 가지고 기울기를 0부터 100까지 이렇게 쭉
바꿔서 치환해 놓은 게 RSI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RSI의 정의예요. 네, 해서 이것만 알면 사실 모든 걸 다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RSI 값이 이제 기본적으로 14가 기본 세팅이어서 14개 전의 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각도인데 요 각도가 더 가파르니까 얘의 RSI 값이 얘보다 더 높다. 네, 기억나실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그러면 이러한 특징들을 이용해 가지고 어쨌든 RSI를 매매에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70을 넘어가면은 과매수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과매수니까 팔아야 되나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70의 각도가, 그러니까 70의 기울기가 이 정도라고 하면 이거보다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이거보다 좀 떨어져도 어쨌든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70을 넘으면 과매수니까 판다 이런 얘기보다는 70을 넘을 때 어쨌든 훨씬 더 많이 올라간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좋고, 그래서 RSI를 활용한 매매 중에서는 제가 그나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70을 넘을 때 사고 오히려 RSI 값이 한 50이나 한 40 정도로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70에서 각도가 누워가지고 50이 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떨어졌을 때 추세가 완전히 꺾였을 때 파는 게 낫다. 도리어 70일 때는 제가 봤을 때 과열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막 팔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반대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더 올라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그냥 말이 좀 이상한 거예요. 70이 넘으면 과매수, 30 아래면은 과매도, 뭐 이런 단어를 쓰니까 왠지 팔아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70을 넘으면 각도가 아니라 이런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이 각도가 이렇게 되고 이때는 어쨌든 오히려 사야 되고, 그다음에 각도가 뭐 0이 되거나 기울기가 0이 되거나 아니면 조금 더 각도가 하락으로 좀 바뀌었을 때 그럴 때 오히려 파는 게 더 낫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저도 만약에 RSI를 가지고 매매한다면 요 정도만 가지고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동 매매 돌리고 있기도 한데, 실제로 매매하실 때도 RSI를 좀 많이 활용하시는 편인가요? 제가 매매할 때는 활용하지 않고요. 그냥 이걸로 지표를 만들어서 매매할 때는 좀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매매를 할 거면 거의 기계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뭐 예를 들면 이제 요런 데서 들어가서 요런 데서 나온다라고 치면은 요런 데서는 아예 그냥 매매를 안 하는 거거든요. 안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기가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투자를 해봤을 때 현금의 비중을 높여놔야 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버티는 게. 현금으로 자꾸 갖고 있는 게. 뭔가를 투자를 해야 할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왜냐하면 또 오를 종목은 오르는 걸 보다 보니까 빨리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냥 아예 개인으로 매매할 때 활용하기는 좀 쉽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아예 지표로 만들어서 자동 매매 돌리거나 하는데 좀 유용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설명했던 게 다이버전스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이버전스가 왜 생기냐면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될 때 혹은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될 때는 무조건 이러한 모양을 가진다. 네, 무조건 이런 모양을 가진다. 네. 말씀드렸고, 이런 모양을 가지기 때문에 RSI 값은 가면 갈수록 요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될 때 RSI 값은 점점 낮아진다. 맞죠? 네, 기억나시죠? 네. 하지만 고점은 갱신하지만 RSI 값이 낮아진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고점을 높이는데 RSI 값이 낮아지는 거를 이제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다. 네. 그래서 이제 하락 다이버전스는 여기서도 나올 수 있고 여기서도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되면 다이버전스가 되면 무조건 뭐 하락하는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다이버전스의 예시인데, RSI 값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랑 기울기를 비교하면 얘가 기울기가 더 크죠. 네. 그래서 RSI 값은 얘가 더 커요. 얘는 RSI 값이 여기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RSI 값이 50보다 크기 때문에 고점은 갱신한단 말이죠. 그래서 고점은 갱신하는데 RSI 값은 줄어든다. 그럼 이게 하락 다이버전스고 이렇게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 대로만 되면 다 괜찮은데, RSI에 이제 속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기본적으로 RSI는 이론상 이렇게 생긴 데에서 여기서 무한히 RSI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론으로 따지면은 이렇게 생기면은 무한으로 RSI가 계속, 그러니까 하락 다이버전스가 무한으로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기울기가 점점 줄어들긴 하는데 고점을 갱신하면 하락 다이버전스가 무한히 많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는데 계속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보면 각도가 점점 조금씩 줄어들어요. 조금씩 각도가 이렇게 낮아지는데 그러면 RSI 값은 계속 조금씩 줄어들겠죠. 네, 근데 고점은 계속 갱신하고 그래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떴네 했는데 계속 올라가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종종 나타나는 경우인가요? 꽤 많이 나타나요. 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매도를 분할 매도를 하면 그나마 다행이죠. 네. 그렇죠. 근데 숏 포지션으로 들어가게 되면 손실을 크게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 그렇겠네요. 하락 네. 다이버전스가 나올 것 같아서 숏을 걸어놨는데 계속 상승하니까요. 네,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올 것 같은 것도 아니고 나왔어 이미. 네. 나왔는데 나와서 그 숏 포지션을 들어갔는데 계속 상승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 좀 주의해야 된다. 하지만 분할 매도하기에는 사실 문제가 없겠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속는 경우가 뭐냐면 이런 식의 모양일 때, 이런 모양일 때, 그래서 이게 3차함수 모양인데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될 때는 이런 모양 가지는데 딱 요걸 반 자르고 여기서 딱 요거를 자르면은 얘의 모양이랑 얘의 모양이랑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계속 생겨요. 네, 계속 생기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간간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상승 다이버전스는 안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안 나오죠. 네, 뭐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 뭐 이런 거 나오긴 하는데 저희는 히든까지는 좀 오늘은 다루지 않으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상승 다이버전스가 여기서 계속 떠요. 근데 하락하는 이런 모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계속 뜨는 거예요. 네. 네. RSI 값이 계속 올라가고 가면서 저점을 계속 갱신하는 이런 경우는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인데 상승 다이버전스가 뜨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그럼 저럴 때도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걸 추천하시나요? 그래서 어떻게 활용할지는 제가 바로 뒤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많이 속는다 정도로만 좀 이해하시고 어쩔 때 속는지만 알면 저희가 매매 전략으로는 좀 충분히 활용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요새는 이제 다이버전스를 보면 이렇게 일일이 알아내야 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제 다이버전스에 대한 정의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어? 그럼 다이버전스 떴겠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실. 네. 네. 근데 요새는 세상이 좋아져서 좀 너무 나이 든 발언을 아니에요. 예. 요렇게 그 트레이딩 뷰에다가 요 RSI 다이버전스라고 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신호를 주는군요. 네, 해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실제로 알아서 상승 다이버전스, 하락 다이버전스 알아서 찾아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따로 찾을 필요 없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다이버전스에 대한 정의를 알았기 때문에 보면 이렇게 올라가네? 그럼 여기서 하락 다이버전스 생겼겠지 뭐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해요. 네. 저는 사실 안 봐도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다이버전스를 찾아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다이버전스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RSI나 다이버전스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저는 분할 매수로는 좀 별로인 것 같은데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을 때요? 네. 네. 왜냐면 그거 이후로 더 하락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 생각에는 포지션을 잘 잡고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면 분할 매도하기엔 적절한 것 같아요. 네. 반면에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을 땐 분할 매도하기엔 적절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상승 다이버전스가 떴을 때 분할로 매수를 들어가면 상당히 많이 분할 매수를 이제 들어가거나 안 그러면 몇 번 못 들어갔는데 상승하거나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네. 근데 아래에서 뭐 적립식 매수로 평단가를 이쁘게 만들었다면 판매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떴을 때 분할 매도하는 건 나쁘지 않다. 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10등분 정도 해가지고 분할 매도하는 건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도 하락 다이버전스가 떴거든요. 근데 하락 다이버전스가 떴는데 계속 올라가죠. 12개로 나눈다고 한다면 어느 기간 동안 12개로? 10개 정도로? 10개 정도?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보는 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1봉인데 네. 뭐 1시간 봉이든 뭐 혹은 뭐 6시간 봉이든 4시간 봉이든 하락 다이버전스가 뜰 거잖아요. 본인이 매매하는 요 사이클이 있을 텐데 그럴 때 이제 하락 다이버전스가 떴을 때 이제 매도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평단을 이쁘게 한 요 정도로 잡아놨다라고 하면 분할 매도 이렇게 하기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분할 매수를 하기에는 적절하진 않은데 분할 매도로 하기에는 나쁘지 않다. 네.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퍼즈님도 매도 시그널을 RSI 통해서도 많이 보시나요? 아니요, 저는 전혀 안 봅니다. 네, 저기 괜찮긴 하나 퍼즈님은 안 보신다. RSI를 굳이 활용하시려고 한다면 네. 이런 게 적절하다고 말씀드린 거고 근데 이제 저는 어쨌든 요 각도가 꺾이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긴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하락이 전환되려고 하는구나. 혹은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걸로 이제 같이 보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RSI 다이버전스를 딱히 보진 않는데, 근데 RSI 다이버전스를 매매 활용하시려면 이런 방법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활용을 많이 하냐면, 이게 이제 저는 엘리엇 파동으로 좀 활용을 많이 하는데, 네. 엘리엇 파동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1, 2, 그 다음에 3, 4, 5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 4, 5로 가니까 여기가 3, 4라는 거를 제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매도를 안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더 올라갈 걸 알고 계시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여기서 팔고 아래 다시 잡고 이러면 좋았겠지만 사실 다이버전스는 그런 식으로까지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 2, 3, 4, 5로 간다는 걸 알고 있다면 여기서는 굳이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와도 매도하지 않고 이런 데서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을 때 이제 매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때도 전 매도는 안 했어요. 네. 그럼요. 매도는 안 하고 전 아예 이제 추세선이 꺾이면 이런 식으로 추세선이 꺾이면 그때 매도를 하기 때문에, 왜냐면 여기에서도 이제 361.8까지 갔으면은 충분히 매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냐면 확장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은 조정을 짧게 받고 오히려 이런 식으로 1, 2, 3, 4, 5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른 파동을 보시거나 아니면 오버슈팅이 나올 경우 때문에 그러신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까지 저희가 이제 수익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뭐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다고 무조건 매도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추세가 완벽히 꺾였다고 생각할 때 매도를 좀 하고 뭐 아래 다시 산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매매 전략을 세우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RSI 다이버전스를 따져봤을 때는 혼자만 쓰기엔 좀 별로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엘리엇 파동이나 이런 걸 같이 겸해서 쓰면 훨씬 더 낫다. 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막 RSI 하락 다이버전스 떴죠? 하락합니다. 막 이런 경우도 진짜 많았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보고는 절대 알 수 없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활용하실 때 이걸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에서 이제 RSI나 RSI 다이버전스를 활용하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네네. 저는 이제 굳이 다이버전스를 활용한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쓰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냐면 요 파란색 요게 이제 RSI 값이거든요. 네. 선이. 그래서 일본으로 봤을 때 RSI 값이 과매도 구간으로 떨어지면 요 한 3, 4개월 혹은 6개월 정도를 봤을 때 살만한 구간. 매수를 하시나요? 네, 매수를 할 만한 구간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걸로 무조건 매수한다는 아니에요. 이것만 뜨면 무조건 매수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제 상승장 같은 경우에는 과매도 구간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드물고, 네. 애초에 별로 없어요. 봐도 지금 별로 없죠. 네. 그래서 이렇게 과매도를 찍게 되면 30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매수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볼 수 있고, 추가로 주봉으로 본다라고 치면은, 그러니까 비트코인 전체로 따졌을 때 과매도인 구간이 없거든요, 거의. 네, 주봉으로 치면. 아무리 하락장이 나와도요. 네. 그래서 하락장의 거의 끄트머리에 가서야 요 30을 살짝 터치하는 게 고작이에요. 네. 그래서 주봉으로 따졌을 때 이제 요렇게 과매도 구간까지 떨어지게 되면 이제 인생 저점을 잡을 수 있는, 네, 저때 사야 하는군요. 네, 인생 저점을 잡을 수 있는 기회다. 물론 여기서 잡고 나서 저점을 갱신했어요. 그래서 이때 네. 여기서 샀는데도 여기서 손절한 사람 많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렇게 딱 나왔을 때 이때부터 1년 동안 적립식으로 매수하면, 1년이 생각보다 안 길고 2022년이고 2023년이잖아요. 네. 그래서 1년 하면 이만큼 1년이에요. 네, 그래서 딱 이렇게 RSI 주봉으로 봤을 때 30 과매도 구간 딱 찍었으면 그때부터 1년 동안 적립식 매수를 하면은 평단가가 예쁘게 네, 누구보다 평단가가 이쁘게 잡힐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퍼즈님께서 저 주봉 차트로 봤을 때 저렇게 과매도 구간에서 사셨나요? 네, 저도 포트폴리오 반을 운영하는데 그거를 8월 22일인가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요때쯤일 거예요, 아마. 그때도 주봉으로 봤을 때 RSI가 과매도로 찍혀서
하신 건가요? 여러 가지를 따졌었는데 네. 그 RSI가 이제 주번호 봤을 때 과매도 구간인 것도 체크했고, 그다음에 저는 퍼즈 각도선을 보기 때문에 퍼즈 각도선을 그렸을 때 뚫고 올라왔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부터 물론 저점을 갱신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부터 사모아 가면 절대 손실은 보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했고, 어쨌든 이때 그 1,000만 원으로 이제 같이 시작했었었는데 지금 그게 한 3,000 뭐 요새는 좀 조정받아가지고 한 3,300만 원 이 정도인데 뭐 3,700만 원까지 갔다가 했으니까 어쨌든 요때 평단가를 이쁘게 잡은 덕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냥 작년에 좀 하락세도 있었는데도 어떻게 그럴 때는 그때도 적립식으로 계속 사신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1년 동안 정식으로 산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좀 떨어질 것 같으면 현금이 좀 조금 늘리고, 예, 아니면은 뭐 충분히 떨어진 것 같으면 있는 현금을 좀 더 사고, 그럼 이 정도에 된 적립식을 거죠. 하시다가도 매도를 중간중간 가끔씩 하시는 거죠? 요럴 때는 살 때는 절대 안 하죠. 네. 네, 이미 다 샀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좀 대응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평단가를 이쁘게 잡아놓으면 마음이 편해요. 네, 그래서 조금 현금만 해도 괜찮고, 아니면은 뭐 현금 안 하고 그냥 코인으로 계속 들고 와도 괜찮아요. 그래서 애초에 매수를 좀 잘하는 게, 그러니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는 얘기하거든요. 매도가 더 중요하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하는데, 근데 좋은 매도는 좋은 매수에서부터 비롯되는 것 같아요. 오. 네, 이미 매수를 잘 잡아놔야지만 네네. 좋은 자리에서 매도를 할 수 있지. 내가 높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 물론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자리에서 팔면 뭐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높은 가격대로 이제 매수를 잡아놓으면은 마음이 불안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좋은 자리에서 매도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평단가를 좋게 잡아놓으면 오르고 나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마음이 좀 편하잖아요. 맞죠. 그래도 수익이니까. 네, 그래도 수익이니까. 네. 그래서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어려워요.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저랑 이제 같이 하셨던 분들이나, 저도 이제 방송 엄청 2022년부터 출연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요때 근데 이제 2022년도부터 저랑 어쨌든 같이 쭉 방송 보신 분들 같은 경우 그래도 아래에서 잘 잡으셨을 텐데,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미 가격이 높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쁜 평단가를 만들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고 비트코인으로는 돈 못 벌 것 같고, 그러면 또 이상한 코인들, 잡코인들 딱 눈에 들어오고 네. 막 10배, 20배를 노리게 되고 이런 거거든요. 네. 어쩔 수 없어요, 그게. 근데 이제 그럴 때일수록 조금 더 차분하게 봐야 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은 요 고점 대비 고점을 돌파한 지금 요때랑 비슷한 거예요, 요때랑. 네,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래도 요만큼 수익 먹으면 괜찮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미 비트코인 너무 오른 것 같아, 고점 뚫고 올라갔어,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막 이렇게 다른 코인, 잡코인이나 이런 데 건드시면은, 물론 뭐 이더리움, 솔라나 막 리플 뭐 이런 건 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시총이 낮은 코인들이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오히려 더, 예. 그러니까 요때 평단가를 이쁘게 만들어 놓으신 분들은 지금 오히려 잡코인을 좀 해도 돼. 네. 네, 비트 좀 팔아가 잡코인 해도 괜찮아. 오. 이미 수익이니까. 네. 근데 오히려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더욱더 좀 메이저 코인 위주로 투자하시는 게 마음이 조금 더 편하고, 수익으로 불장이 끝났을 때도 수익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좀 파악하시고, 제가 이제 없더라도, 예, 제가 이제 갑자기 뭐 유튜브를 접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무슨 그런 서운한 말씀을 하세요? 제가 없더라도 요 주봉 RSI 과매도를 찍으면 진짜 인생 저점의 기회다. 네. 라는 것을 꼭 머릿속에 박아두시고 요럴 기회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RSI 지표, 그리고 RSI 지표를 통한 활용법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 이 시장이 얼마나 과열됐는지 볼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꼭 한번 복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죠. 최근 횡보장이 길어지면서 좀 답답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저희가 좀 멈춰서서 여유롭게 이 시장을 바라봐 주셔야 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는 조용히 다음 도약을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오늘의 코인과 함께 이 불장 앞에서 제대로 된 준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쉽게도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저희는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제안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코인 시청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